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떠돈다면 어떤 위험에 노출될까요? 우주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니 산소가 극히 드물며 기압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주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산소는 없고 낮은 기압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몸속에서 액체가 기화해버립니다. 피가 끓는다는 표현이 딱 이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압이 낮아서 지구에서 100도씨에 끓던 물이 우주에서는 20도씨에서도 끓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주 온도는 기본 영하 270도입니다. 그렇지만 체감 추위는 지구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전달이 꽤 늦은 열복사 방식이라 천천히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요. 이런 특성들은 인간이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 아주 치명적이지만 이 문제들은 우주복만 있다면 해결되니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이런 기본적인 특성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신기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블랙홀과 시간 지연 효과인데요. 지시가 교양 챙겨 오늘은 블랙홀과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공간상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게 되죠.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 주위로 사람이 잘 모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으니 비유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럼 만약 별이 두 개 있다면 서로를 끌어당기겠죠? 그와 동시에 하나의 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안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면 별은 수축하게 되는데 수축이 계속되면 내부에서 강한 충돌이 일어나 폭발이 발생합니다.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축력이 커진 만큼 내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안으로 당기는 중력과 폭발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다 평행 상태를 이루면 어느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유지한 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내며 빛을 뿜는 별, 그런 별들을 우리는 항성이라 부릅니다. 태양이 바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질량에 따른 수축과 폭발, 중력의 균형으로 지구와 태양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블랙홀은 별의 에너지를 폭발로 다 소진했거나 중력이 엄청나게 큰 별이 폭발력을 상쇄시키며 중앙의 한 점으로 계속 수축하게 되어 형체가 없고 중력만 남게 된 별입니다. 그래서 흔히 블랙홀을 보고 크기가 없고 중력만 남았다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검은 구멍이라는 뜻의 블랙홀은 그냥 죽은 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블랙홀의 가장 신기한 부분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장면처럼 강한 중력으로 시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 근처로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니 너무 멋진 일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비롯되는 흔한 오해가 바로 블랙홀 근처로 가면 시간을 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날린다는 개념에 가까운데 말이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이 법칙을 모두 조금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속도와 중력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사실 가속도와 중력은 온전히 같은 힘입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힘이죠. 지구의 중력이란 9.8m/s로 아래 방향으로 가속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크다는 말은 아래로 당기는 가속도가 크다는 말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을 뿐 버스가 이동할 때 몸이 뒤로 밀리는 현상과 완전히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중력이 크다는 말은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중력, 즉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블랙홀 근처로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간 우주선에는 아주 커다란 시계가 있어서 지구의 가족들이 그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은 다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단지 지구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시계를 보면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어떨까요? 지구의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 가족들은 이미 죽어 없어졌거나 많이 늙어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1시간,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살고 왔더니 가족들이 다 죽고 시대가 바뀐 괴담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 익숙한 시간축과 존재하던 시간대에서 튕겨나온 존재와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객체는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당신이 기억하는 장소조차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불치병에 걸려 치료기술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냉동인간 외에 다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점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과 환상, 그리고 연구는 기원전부터 해온 인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시간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아인슈타인조차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겨놨을 뿐이죠. 오늘의 요약입니다. 시간 지연 효과를 이용하더라도 지구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이점은 거의 없다. 시간이 느려지는 곳을 가봤자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뿐. 아직 존재 유무도 모르는 웜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쿠퍼처럼 과거의 시간과 연결되어 로또 번호라도 중력을 이용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인간은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상 지시각 교양 챙겨 였습니다.